글로 노래하고 목소리로 춤추라. 노원 50플러스 센터 보이스투맨 7기 이야기. 서울시 노원 50플러스 센터. 노원 50플러스 센터 보이스투맨 7기 오디오북 코칭 강사 김호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엄마. 우리는 엄마로부터, 엄마에게서, 엄마가, 엄마 때문에, 엄마니까라는 이유로 참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성장하였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지금껏 엄마는 각자의 인생 속에 숱한 이야기로 연그러져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잊지 못할 엄마의 요리 하나쯤 있을 것입니다. 믿고 먹는 우리 엄마만의 요리 레시피를 잊혀지기 전에 글로 기억하고 목소리로 기록합니다. 보이스투맨 7기는 우리 엄마의 레시피라는 주제로 소중한 엄마를 추억하며 기념해 봅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겨울 시금치를 보면 우리 엄마 시금치 인절미가 생각난다. 김양순. 우리 엄마가 만든 음식은 언제나 우리 가족의 밥상을 풍성하게 했다. 우리 미각을 일깨우던 그 맛있는 음식들. 봄이 되면 감자를 툭툭 잘라 돼지고기와 함께 볶아 만든 감자 돼지고기찌개. 여름이 되면 밭에서 바로 뽑은 어린 열무를 소금에 살짝 절여 옹기 학독에 빨간 고추를 직접 갈아 만든 열무김치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반찬이었다. 가을에는 명태 한 개짝을 사서 다듬은 다음 비닐끈에 한 마리씩 엮어 빨랫줄에 말린다. 꼬들꼬들 말린 명태와 나박하게 썬 물을 넣어 끓인 명태탕은 동네 사람들마저 감탄한 음식이었다. 그 밖에도 술빵, 도넛, 식혜도 잊을 수 없는 음식이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고 먹고 싶은 음식은 겨울에 먹었던 우리 엄마만의 레시피 시금치 인절미다. 시금치 인절미는 떡을 좋아하신 아버지의 별미이기에 엄마는 겨울에 동네 아주머니들 모임이 있는 날에도 시금치 인절미를 하셨을 것이다. 가을이 되면 엄마는 밭에 흙으로 고랑을 만들어 시금치 씨를 뿌리고 겨울 추운 날씨에 시금치가 얼지 말라고 추수하고 남은 볏짚으로 시금치 이불을 만들어 주었다. 추위에 강한 시금치가 많이 자라면 어린 시금치는 속아내어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 무침, 시금치 겉절이를 만들어 먹은 기억이 난다. 그런데 엄마는 왜 추운 겨울에 시금치 인절미를 만드셨을까? 내가 어른이 되어 생각해보니 봄에는 쑥으로 인절미를 만들었는데 겨울에는 쑥이 없어 시금치로 인절미를 만드셨던 것 같다. 겨울이 되면 엄마는 두툼한 옷과 목도리로 몸을 감싸고는 커다란 바구니 속에 작은 칼을 담아 옆구리에 끼고 밭으로 향하셨다. 설이 내린 밭에 엎드려 엄마는 짙은 초록색으로 자른 어린 시금치를 캐서 바구니 한가득 담아 집으로 가져오셨다. 아야, 이것들아, 나와서 시금치 다듬어라잉.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고는 시금치 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았다. 엄마는 언니들이 다듬어 놓은 시금치를 팔팔 끓는 물에 데쳐 찬불에 담갔다. 그러면 시금치가 파릇해진단다. 엄마 말대로 시금치는 차가운 물 속에서 파릇파릇 살아났다. 떡살은 우리 집 창고에 항상 쌓여 있었다. 이 찹쌀은 찰밥, 인절미, 식혜 등 우리 가족이 다음 해 새 찹쌀이 나올 때까지 다양한 음식을 해서 먹을 양식이었다. 엄마는 찹쌀이 쌓여있는 창고로 가셔서 찹쌀 가마니를 열고 한 대박 대야에 담고 또 한 대박 담았다. 그러고는 부족하려나? 하시며 또 한 대박을 담아 창고에서 나오셨다.
엄마는 우리를 다시 부르셨다. 누가 나와서 쌀 좀 씻어라. 큰언니가 쌀을 씻었다. 아야, 팍팍 문지르지 말고 살살 씻어라잉. 그러고 반나절을 담가야 된다잉. 쌀을 물에 오래 담가 놓으면 쌀맛이 빠져 맛이 없고 설 담그면 떡이 찰지지 않는다고 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담근 시금치는 양손으로 꽉 짜서 작은 볼에 담아놓고 불린 찹쌀을 조리에 건져 커다란 대야에 담아 머리에 이고 방앗간으로 걸어가시던 엄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나와 동생들은 종종 걸음으로 엄마를 따라 방앗간까지 갔다. 기계 속으로 시금치, 찹쌀이 들어가 가루가 되어 나오면 방앗간 아주머니의 손길은 바빠졌다. 시루에 담아 스팀기에 쪄서 시간 안에 꺼내야 떡이 무르지 않게 된다고 했다. 기계 소리와 함께 익힌 찹쌀가루와 시금치는 초록색 떡으로 변했다. 방앗간 아주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나무주걱으로 떼어 대야에 담았다. 떡이 담긴 대야를 보자기로 덮어 머리에 이고 집으로 가시는 엄마의 발걸음은 빨랐다. 엄마, 다리 아파 천천히 가. 아따 이것들아, 반죽이 굳으면 떡 말기가 어렵단께. 빨리들 걸어와라. 뭐가 그리 급한지 엄마는 청청걸음으로 집으로 가셨다. 집에 도착한 엄마는 넓은 밥상을 펴서 그 위에 고소한 콩고물을 손으로 집어 짝짝 뿌렸다. 밥상 위에 뿌려진 콩가루가 흰눈처럼 보였다. 엄마가 시금치 떡 덩어리를 콩가루 위에 올리고 손으로 동글동글 굴려 길게 쭉쭉 늘리면 칼국수 밀가루 반죽처럼 말랑말랑했다. 엄마는 길쭉에 된 떡을 커다란 칼로 조약돌만한 크기로 또각또각 잘랐다. 가족들은 빨리 먹고 싶어 엄마 주변에 빙 둘러 앉아 칼질하는 엄마 손만 바라보았다. 시금치 떡을 덮은 노란 콩가루 냄새는 참기름 냄새보다 더 고소해서 우리는 입맛을 다시곤 했다. 떡 한 덩이씩 집어 가족들이 입속으로 넣어주시는 엄마의 얼굴은 긴 꽃대에 하얗게 핀 시금치 꽃처럼 환했다. 아야, 시금치로 만든 떡 맛이 어떠냐? 말랑말랑하고 맛있어. 고소해. 엄마, 더 먹고 싶어. 먹매니 꼭꼭 씹어 먹으라. 엄마는 언제나 천천히 많이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떡을 다 드시고 빈 접시를 가져오셨다. 떡 더 있냐? 아버지도 시금치 인절미가 맛있는지 떡을 더 달라고 하셨다. 가족들이 맛있다고 말할 때마다 엄마의 얼굴은 더 환하게 피어났다. 시금치 인절미를 하는 날은 우리 집에서 동네 아주머니들 모임이 있는 날이기도 했다. 우리 집에 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떡을 먹어보고 물으셨다. 오메 성님, 겨울에 쑥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파란 인절미를 만들었대요? 엄마는 짓궂게 대답했다. 그랑께 우리 반 양지 바른 곳에 천지가 쑥이 아닌가. 어이구, 이렇게 부드러운 쑥이 형님 밭에만 났나 보네요. 하하, 아따 이 사람들아, 이 엄동설에는 어디에 쑥이 있겠는가. 시금치 넣어서 만들었네. 엄마는 재미있다는 듯 웃으셨다. 그랑께 시금치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부드럽고 맛있네요. 나도 성님처럼 시금치로 만들어 봐야겠어. 매년 겨울마다 우리 집에서 동네 아주머니들 모임이 있으면 모두 엄마가 만든 시금치 인절미를 드시며 늘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엄마의 딸인 나는 지금까지 우리 엄마처럼 시금치로 인절미를 만들어 보지 못했다. 내가 엄마가 되었으나 우리 엄마처럼 부지런한 삶을 살지 못했다. 겨울은 엄마를 생각하는 계절이고 겨울 시금치를 보면 우리 엄마 시금치 인절미가 생각난다. 인절미를 보면
우리 엄마가 생각난다. 시금치 인절미는 나에게 따뜻합니다. 가성비 짱 우리 엄마 3가지 사랑 레시피. 노지현. 나물밥, 국구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취사나 요리 중에는 뚜껑을 열지 마세요. 우리 집 쿠쿠가 밥을 짓기 시작했다. 엄마, 콩나물밥 해먹으려고 어제 컬리에서 주문했어요. 나는 엄마에게 말하며 콩나물 2봉지를 냉장고에서 꺼냈다. 콩나물밥 해먹는데 콩나물을 왜 2개씩 주문하냐? 쿠폰 사용 가격 맞추려고 2개 주문했어, 엄마. 뭐라고? 엄마는 어이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밥솥에 나물밥 설정 알림으로 거실에 앉아 점심을 기다리던 가족에게 오늘 점심 메뉴가 공개되었다. 주말 점심을 엄마와 함께 먹으려고 오랜만에 온 남동생에게 콩나물밥이라니. 남동생에게 좋아하지도 않은 콩나물밥을 해준다는 게 엄마는 마땅치 않은 것 같았다. 더구나 솥밥으로 만든 엄마의 콩나물밥이 아니라 전기밥솥이 하는 콩나물밥이다. 엄마는 걱정 어린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콩나물밥은 아삭함이 최고인데 밥솥이 그걸 알아서 하겠니? 밥에 콩나물 향이 배어나게끔 해야 되는데 걔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엄마, 콩나물 양념장은 어떻게 만들어야 맛있죠? 나는 엄마표 콩나물 양념장 레시피로 화제를 바꾸었다. 엄마는 자신의 음식이 언제나 최고의 음식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가정주부로서 가족을 위해 오래 음식을 만들어 온 자신감. 오늘까지 가족의 건강을 지켜낸 당당함은 단 한 번도 수그러든 적이 없다. 대량화된 음식, 공장형 인스턴트 음식과 비교하면 엄마의 음식은 신선한 음식이고 생명의 음식이라는 것이다. 나는 인정한다. 얼마든지 간편하게 만든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식탁에 올릴 수 있겠지만 엄마는 수고로움을 마다 않고 재료 구입부터 조리까지 온갖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들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는가. 엄마 음식의 특징 중 하나는 한 개의 재료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재료가 콩나물이라면 콩나물국, 콩나물무침, 콩나물 비빔밥, 콩나물이 들어간 김치국, 콩나물죽 등 콩나물을 재료로 정말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재주를 갖고 계셨다. 또 재료가 민어라면 민어회로 시작해 민어튀김, 민어지리, 민어매운탕, 그리고 요리를 하고 남은 것으로는 민어죽 같은 여름 보양식을 만들어주셨다. 빠듯한 아버지 월급에서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식비꾼이라는 현실과 가족의 매 끼니를 책임져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결과였다고 나는 엄마를 이해했다. 착한 가격의 재료를 구입해 엄마는 다양한 요리 방법을 고민하셨다. 그런 고민은 단 한 끼의 반찬이 아닌 일품 요리가 되길 바라는 노력이었을 것이다. 엄마처럼 억척스럽게 식재료 구매부터 시작해서 손질 그리고 보관까지 철저히 하고 매번 다른 레시피로 요리를 하는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흉내라도 내라고 한다면 나는 못한다. 그것은 우리 엄마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내 엄마가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한 음식 레시피를 소개해 보려 한다. 첫 번째 레시피는 밥상 앞으로 모이는 가족 사랑과 교감의 힘이다. 가족들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모이기 힘들지만 엄마가 민어 잡았다 라고 하면 모든 스케줄이 자동 취소된다. 최고의 횟감 중 한 가지로 꼽히는 8월 민어는 맛도 뛰어나며 차례상에 찜으로 올리는 생선으로 알려져 있다. 민어는 8월이 제철이고 암컷보다 수컷을 최고로 치기에 보통 수치로 구입한다. 배를 갈라 쭈꾸미에 절여 말린 민어의 수컷을 수치라고 부르며 암컷을 암치라고 한다. 수치에는 암치에 없는 삼겹살 같은 부위가 있다. 엄마는 껍질이 있는 민어회를 시작으로
굴에나 수치에 삼겹살 부위까지 챙겨주신다. 취향별로 기름장과 생 와사비를 찍어 먹으면 꼬들꼬들하고 고소한 맛이 기가 막힌다. 다음 날에 남은 민어는 민어전이나 튀김으로 먹고 그 다음 날엔 민어지리탕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뜰하게 민어죽을 만들어 먹는다. 며칠씩 계속되는 민어 요리를 못 먹으면 그해 여름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엄마와 함께 음식을 먹기 위해 모인 우리들은 엄마의 긴 잔소리를 들으며 엄마의 사랑을 확인한다. 며칠씩 계속되는 수고로운 음식으로 우리 가족은 사랑을 교감하는 최고의 순간을 경험한다. 이게 울엄마 레시피의 힘이다. 성인이 되어 나는 나의 독립된 식탁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민어로 모이지는 않더라도 명절, 생일, 행사 때는 엄마가 만든 밥상 앞으로 간다. 두 번째 레시피는 엄마의 음식은 몸을 치유하는 집안 상비약, 소울이 힐링되는 종합영양제라는 것이다. 울엄마 레시피에서 마법의 힘을 깨닫게 되는 것은 내 몸이 아파서 다시 찾게 되는 그 언젠가 엄마가 만들었던 음식을 먹을 때이다. 그때는 가성비가 제일 중요했던 그 음식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마법을 부릴 때가 있다. 감기가 심하게 걸린 다음 날 콩나물국에 고춧가루를 풀어 먹으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다. 숙취 해소가 필요할 때면 칼칼하게 콩나물 김치국을 만들어 먹는다. 몸이 아파 입맛을 잃게 되면 콩나물죽을 만들어 입맛을 회복한다. 엄마의 레시피가 부리는 매직이다. 엄마의 콩나물국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특별하다. 찬물에 콩나물을 넣고 끓이면서 미리 소금이나 맛소금으로 간을 한다. 약간 싱거울 정도로 하는 게 좋다. 뚜껑은 덮지 말고 콩나물의 머리가 부드럽게 씹힐 정도로 익을 때까지 끓인다. 이때 멸치나 마늘, 국간장은 전혀 넣지 않는다. 담백 시원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기막히게 좋아 해장용으로 그만이다. 차갑게 식혀 먹어도 굿! 컨디션에 따라 얼큰한 맛을 원한다면 고춧가루를 약간 뿌리기도 하고 붉은 고추의 칼칼함이 싫으면 깔끔한 매운맛을 내는 청양고추를 썰어 넣을 수도 있다. 속이 정말 안 좋을 경우에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리는데 이럴 때는 차갑게 식힌 콩나물 국물만 먹어도 효능이 있다. 밥 아저씨 버전으로 말해볼까? 그러게 말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런 레시피가 감기, 해장 모두 효과가 있으니까 말이죠. 세 번째 레시피는 엄마의 음식 철학이다. 이상하고 그게 뭔지 알 수 없는 음식은 내 가족에게 줄 수 없다는 엄마의 본능적 통찰이다. 엄마의 레시피엔 단호하지만 간단한 기준이 있다. 물론 엄마의 주관이 100% 반영된다. 그것은 상할 것 같은 재료, 만들어도 변질될 것 같은 음식,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알 수 없는 음식들 앞에선 엄마의 가성비 음식 레시피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말 단호하게 버려진다. 나는 가족에게 매일 건강한 음식을 먹이려는 엄마의 수고와 사랑이 녹아든 음식을 먹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비싸지 않은 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해 다양한 버전으로 만든 가성비갑 울엄마 레시피. 엄마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있다. 나물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밥솥에서 안내 메시지가 흘러나온다. 엄마, 밥 다 됐어요. 잠시 후 우린 식탁 앞으로 모일 것이다. 밥상 앞으로 모이게 했던 엄마의 가족사랑의 힘. 음식으로 몸을 회복하는 지혜를 얻게 해준 엄마의 레시피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엄마를 그리워합니다. 엄마의 여름밥상 이야기. 신경민. 어머니는 밥입니다. 어느 성당의 지인 결혼식에서 신부님의 주례사 첫마디가 떠오른다. 그땐 그 말이 의아했고 결혼식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 같았는데 살면서 내내 실감했다. 엄마는 밥과 같은 존재다. 늘 먹는 밥상이지만
해준 사람의 노고는 그렇게 상기시키지 못하는 게 일상 다반사다. 그러다 맛으로 기억하고 흉내내기도 하고 그 음식을 외부에서 접했을 때 추억을 소환하기도 한다. 레시피가 난무하고 다양한 맛집을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세상이지만 막상 중요한 행사를 치를 일이 있으면 급한 대로 친정엄마한테 전화한다. 맞춤형 엄마표 레시피가 편하다. 결혼생활 20년이 훌쩍 넘은 이 시점에서 엄마의 여름밥상을 추억하고 남기려 한다. 지난주 친정집에 가서 엄마와 여름밥상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 이 여름에 나물 무치는 거 뭐 있어? 미나리 한 단 사다가 그것도 까야 돼. 하고 일이 많아. 미나리가 접대 해룡역 갔더니 얼마나 좋은 줄 몰라. 그래서 한 단을 사왔지. 그 이튿날 해좀 까서 삶아갖고 무치니까 맛있더라고. 넌 하지도 못해. 해좀 까야 되니 안 까면 질겨서 먹지도 못해. 그리고 뭐 가지 따다가 무쳐도 먹고 냉국도 만들어 먹는다. 네 아빠가 좋아하시니까. 그건 쪄서 새젓가락으로 찢어서 놓고 파마늘 넣고 외간장, 고춧가루 조금 넣고 손으로 무치는 게 아니라 젓가락으로 뒤적뒤적 거리는 거야. 물 생겨도 제 몸에서 생기는 것이니까 괜찮아. 그건 짜는 거 아니요. 어떤 사람은 꼭 짠다는데 난 안 짜. 금방 먹으려면 참기름 넣고 아니면 깨소금 뿌려 먹어. 무치려면 그렇게 무치고 냉국하려면 파마늘 넣는 건 똑같고 조선간장으로 간하고 정수물 받아서 넣고 냉장고 넣었다가 차게 해서 먹어야 좋지. 그래서 엄마 또 여름 반찬으로 뭐 해 먹어? 감자국. 어떨 때는 국 없을 때 끓여 먹어. 감자국은 맛있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끓여 엄마? 멸치 육수 내서? 난 맨날 하얗게 끓여. 육수 내기는 몰래. 통째로 멸치 넣어 한참 끓이다가 왕소금만 넣는 거지. 그건 아무것도 안 넣어. 한참 푹 끓이다가 멸치 건져내면 되지. 괜히 일만 버리게 육수를 왜 내? 그래서 엄마 생선조림도 항상 하잖아. 사람마다 다 틀려 뭐 어떻게 해야. 사람들은 우거지 깐다는데 난 무 깔고 담아내기 좀 깔고 무에다가는 설탕을 좀 뿌려야 돼. 그래야지 들큰하게 돼. 애초에 무를 깔을 때 무에다만 설탕을 좀 뿌려. 이렇게. 그러고선 그릇에다 양념간장을 만들어. 외간장에다 파마늘 넣고 소주 있으면 소주 좀 넣고 고춧가루 좀 넣어 만들어 놓고 고등어. 난 고등어를 사도 꼭 강고등어를 사. 강고등어를 위에다 쭉 깔고 양념간장 넣고 불을 처음엔 중간 불로 해서 끓이다가 약한 불로 해서 한참 끓여. 그래야 무가 푹 무르고 물이 금방 쫄지가 않지. 그렇게 해. 또 엄마 생선튀김 할 때는 어떻게 해? 깨끗이 씻어서 소금을 살살 뿌려서 냉장고 넣었다가 간이 배면 밀가루 묻혀서 프라이팬 달군 다음에 기름치고 그냥 튀기면 돼. 난 뚜껑을 덮고 불 약하게 해갖고 하지. 엄마
엄마는 왜 그때 장갈치를 지금은 장갈치 안 하잖아. 지금은 없어 장갈치도. 엄마, 내가 그때 봤을 때 장갈치에 대한 느낌은 뭔지 알아? 엄마가 그때 힘든가? 경제적으로? 왜 그렇게 살도 없는 장갈치를 튀겨서 뼈째 먹을까?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말하면서 울컥하더라고. 왜 그거를 엄마는 많은 생선 중에 그 살도 없는 거를 왜 장갈치로 반찬을 먹을까? 그게 맛있잖아. 그걸 아빠가 또 저 경동시장 가서 5,000원어치라고 사오면 많어. 그러면 그거 다 씻어가지고 토막 다 쳐서 소금 얹혀 해놨다가서 냉장고 넣어두고 내 갖고서 그냥 하나 튀겨 놓으면 뭐 뼈째 먹고 아주 맛있어. 맛있긴 했었는데 나는 살도 없고 그런 거를 그때는 뭐 영양제가 막 있을 때도 아니고 뼈째 먹어서 그냥 그거를 영양소로 생각을 하고 드시나 했어. 그렇게 생각했냐? 난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때는 그렇게 맛있었어.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어. 지금은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엄마. 그럼 요즘에 어떤 생선 튀겨 먹어? 요즘은 가자미 밀가루 묻혀 튀겨 먹어. 가자미 튀겨 먹고 또 조기새끼 냄비 그릇에 넣고 왕소금 넣고 매운 고추 좀 깔고 파마늘 넣고 고춧가루 좀 뿌려서 짜글짜글 끓이면 짭짤하니까 네 아빠가 좋아하셔. 네 아빠는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 엄마와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름밥상 이야기를 나눴다. 얘기를 나누며 안 사실이지만 장갈치에 대해 울컥했던 그때의 기억이 편중된 내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15년 전 친정 식구들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밥상 위에 올려진 장갈치 튀김은 날 울컥하게 하는 음식이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은 부모님은 정작 장갈치 튀김, 짭조름한 조기새끼 짜글이를 밥상 위에 찬으로 올리고 아끼는 모습처럼 비춰졌었다. 엄마는 말했다. 요즘은 그런 게 없다고. 정말 맛있었다고. 이젠 마른 갈치만 보면 웃음이 날 것 같다. 이 소중한 음식 이야기를 육성으로도 남기고 글로도 남기고 맛으로도 기억되어 엄마를 오래도록 느낄 수 있어 행복하다. 작은 우주를 품다. 엄마의 돌솥밥. 신소희. 음식이란 무엇일까요? 오후 햇살이 누연누연 넘어가는 창가에 앉아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면서 엄마에게 물어보았죠.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쳐. 너도 알다시피 내가 80 넘어 살면서 영양제 하나 안 먹고 병원 신세 한 번 지지 않고 있잖아. 지금까지 소화 잘 시키고 오장육부 튼튼한 이유를 보면 귀찮더라도 그때 좋은 음식을 해서 먹기 때문이야. 엄마는 몸이 싫어하는 음식은 먹지 않고 삼시세끼 따뜻한 밥에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란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이 익숙한 저에겐
알지만 실천하기 힘든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엄마는 늘 바쁘게 사셨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직업을 가졌지만 투잡, 쓰리잡까지 주말 휴일 할 것 없이 밤낮으로 일하셨습니다. 덕분에 동네에서 약국집 다음으로 잘 사는 마당 넓은 곳에 살게 되었지만 사실 어린아이로서는 엄마의 품이 가장 그리웠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비 오는 날 우리 엄마도 다른 친구 엄마처럼 우산 가지고 학교로 마중 오길 바랐던 마음이 쏟아지는 여름 소나기처럼 수없이 생겼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엄마가 꼭 잊지 않고 챙겨주신 게 있었으니 그건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딸을 위해 시간 맞춰 쌀을 불리고는 일반 밥솥이 아닌 돌솥밥에 지은 밥을 내어주셨습니다. 돌솥밥은 솥뚜껑이 조금만 비뚤어져 있어도 김이 새어나와 밥맛이었고 시간을 못 맞추면 눌어붙거나 탄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귀한 손님에게 내주는 마음처럼 정성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빨리빨리보다는 바른 자세와 뜸들이는 기다림을 가져야 맛있는 밥이 완성됩니다. 엄마가 해준 돌솥밥을 먹으며 사계절을 느꼈습니다. 꽃피는 봄이면 엄마 고향 강원도에서 가져온 취나물과 곤드레를 넣어 밥을 먹고 여름이면 옥수수와 송이를 넣어 향긋한 밥을 먹었습니다. 가을에는 영월에서 가져온 수수와 노란 차조로 넣은 콩밥을 먹었으며 겨울 동짓날 팥죽 써 먹고 남은 팥과 잡곡을 넣은 옥밥도 엄마가 자주 해주던 음식으로 기억됩니다. 그 외에 굴밥, 콩나물밥 모두 엄마가 해주신 돌솥밥입니다. 옛 문헌에도 밥을 지을 때 돌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밥맛이 좋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조선 왕조 실록에는 임금님이 상으로 돌솥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기에 밥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따끈한 밥은 보이지도 않고 식탁에 올린 어제와 똑같은 반찬이 싫어 먹지도 않은 채 엄마에게 투정 부리며 토라진 기억이 떠오릅니다. 된장찌개에 있는 것을 고기라 생각하고 덥석 입에 넣었다가 된장 덩어리인 걸 알고 엄마 보란듯이 퇴퇴 뱉으며 짜증냈던 일, 예민한 사춘기 소녀의 도시락에 김치와 마른 반찬이 뒤섞여 친구 앞에 내놓기 창피했던 일, 엄마의 돌솥밥이 귀한 줄 몰랐던 때의 기억입니다. 엄마가 청정지역에서 농사짓는 농부로부터 소량으로 나오는 쌀을 사기 위해 웃돈 주고 비싸게 쌀을 구입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냄비로 한 밥이든 전자밥솥으로 한 밥이든 밥은 나에게 똑같은 밥이라는 것만 생각할 뿐이었죠. 밥이 중요하다는 건 학교로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식당 밥을 먹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입사하던 날 지하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밥맛을 알게 된 거죠. 구내식당의 찐밥, 전기밥솥에 전날에 둔 밥도 사회생활하며 처음 먹어본 밥입니다. 찐밥은 돌아서면 배고팠고 오래된 밥은 쿰쿰한 냄새가 나서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돌솥밥이 너무 뜨거워 빨리 먹지 못하고 호호 불며 천천히 다 먹고 난 후 누룽밥에 따뜻한 물을 넣어 누룽지까지 먹고는 엄마 밥이 최고야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날을 보며 엄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모든 부모는 다 똑같을 거야. 내가 안 먹더라도 자식 입에 꿀꺽꿀꺽 밥 넘어가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건 엄마의 마음이야. 옅은 미소를 짓던 엄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압니다. 사랑을 자주 표현 못하는 엄마가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만큼은 가장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것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에는 엄마의 사랑과 정성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는 것을, 지금도 팔순의 엄마를 뵈러 가는 날이면 엄마는 1시간 전부터 쌀을 불려놓고 딸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밥을 내어줍니다. 어릴 때 엄마 품이 그리웠던 어린 소녀가 그토록 맡고 싶어 했던 엄마의 냄새, 이제는 밥의 추억으로 나를 위로합니다. 엄마의 사랑이 돌솥밥에 담겨 있습니다. 오지에서 농사지은 콩, 팥, 수수와 찹쌀을 넣은 밥을 한 수저 호호 불어 입에 넣으면 태양의 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햇살 가득 품은 자연의 향이 밥에서도 느껴집니다. 화려한 밥상은 아니더라도 엄마가 나에게 해준 정직하면서도 소박한 엄마 밥이 언제나 그립습니다. 밥 아래 부드러움과 윤기를 머금은 밥은 대충해서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내가 봄날 같은 마음과 몸으로 지금까지 건강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엄마가 해준 정성 어린 밥의 힘이라는 걸 느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어머니께 감사를 보냅니다. 고를 땐 천천히, 조리는 빠르게. 이경미. 어릴 적 식사 시간이 다가올 때면 어김없이 부엌 너머로 들려오던 소리가 있다. 탁탁탁탁, 삭삭삭삭. 엄마의 도마지 소리다. 리듬감 있게 들려오는 소리가 꼭 음악 소리 같다고 느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안정감과 행복감에 편안했다. 우리 엄마의 음식은 최고의 음악 소리만큼 정말 맛있다. 아니, 맛있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엄마가 해주신 음식은 종류가 다양한데 이상하게도 모든 음식이 맛있다. 평상시 먹는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도 일품이지만 해물탕, 꽃게탕, 동태탕 등 탕 종류와 아구찜, 꽃게찜, 해물찜 등 때에 따라 마음먹고 만든 음식까지 정말 특별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잔치국수, 칼국수, 그리고 냉면에 이르기까지 면 종류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엄마의 음식은 장르 불문 모두 훌륭하다. 그중 한 가지만 꼽으라면 진짜 고민되지만 나는 해물탕이요 라고 외칠 것이다. 엄마의 해물탕에서는 신기한 맛이 난다. 따뜻한데 시원하고 칼칼한데 담백하다. 해물탕 국물을 마시는 순간 정말 끝내준다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난다. 엄마의 아들 딸들이야 엄마의 손맛에 익숙해서 그렇다 치고 형부와 제부 그리고 울 남편까지도 같은 감탄사를 터뜨린다. 새 사이들은 장모님 해물탕 한 그릇 더 있나요? 하며 이피를 신청하기가 일쑤다. 여기서 잠깐 우리 엄마의 해물탕 레시피를 소개해볼까? 엄마는 우선 해물과 채소 등 재료 구입과 손질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신다. 하루는 엄마를 따라 장에 갔는데 해물탕 재료를 구입할 때마다 하나하나 설명을 덧붙이셨다. 꽃게는 말이요, 암컷과 수컷 중 제철이 언제인지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배꼽 눌렀을 때 이렇게 쑥쑥 들어가지 않고 단단한 거 사야 해요. 이렇게 들어봐서 다리 힘 좋고 발딱발딱 잘 움직이면 싱싱한 거예요. 그리고 낙지는 이렇게 회색빛이 많이 돌고 발판이 힘이 센 게 좋은 거예요. 얘처럼 잘 움직이고 눈이 많이 튀어나온 게 신선해요. 아이고, 새우는 어디지? 새우 여기 있네. 새우는 몸이 투명하고 이렇게 윤기가 잘잘 흘러야 해요. 껍질이 단단한 게 좋은 거예요. 엄마가 식재료를 고르실 때는 냄새 맡고 들어보고 얼마나 깐깐하고 진지한지 마치 1급 식당 셰프 같았다. 엄마는 그렇게 꼼꼼히 고른 재료 하나하나를 천천히 정성껏 손질하신다. 그러나 정작 요리하실 때는 후딱 음식을 만드신다. 언젠가 요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유명한 셰프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다. 선생님의 요리 비결은 무엇인가요? 셰프의 대답은 분명했다. 요리할 때는 언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지 아세요? 재료를 고를 때입니다. 맛있는 요리는 신선한 재료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조리는 빠른 시간 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저희 요리 비결이라면 비결이죠. 엄마도 어쩌면 다년간의 요리 경험 속에서 그 노하우를 터득하신 게 아닐까? 고를 땐 천천히, 조리는 빠르게. 나는 또래보다 결혼이 좀 늦은 편이었다. 결혼하기 얼마 전부터 엄마가 요리하실 때면 작은 수첩과 펜을 들고 엄마를 졸졸 따라다녔다. 그리고 마치 벼락치기 하듯 엄마의 레시피를 하나하나 적어내려갔다. 우리 엄마의 레시피는 계속됐다. 먼저 엄마는 해물탕 육수를 만들 때 다시마, 멸치, 말린 새우가루로 국물을 내신다. 육수가 팔팔 끓으면 된장을 살짝 풀어 1차 비린내를 없앤다. 그리고 해물탕의 주인공인 꽃게, 낙지, 새우 등 제철 해물을 넣으신다. 이때 2차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육수에 넣을 고춧가루를 갤 때 청주를 넣으신다. 또 하나, 우리 엄마만의 해물탕 레시피의 포인트, 미더덕을 갈아서 넣는 것이다. 뜨거운 미더덕을 깨물었을 때 입천장을 데워본 사람은 그 이유를 알 것이다. 이제 보글보글 메인 재료들이 한 소끔 끓으면 마지막으로 미나리, 쑥갓 등의 채소를 넣는다. 봄엔 냉이를 넣어도 일품이다. 향긋한 냉이 향과 함께 살이 오른 해물들로 입안이 한가득 봄잔치다. 우리 엄마의 해물탕 레시피를 떠올리니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 맛의 기억에 벌써부터 군침이 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우리 엄마 레시피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 세대에게는. 그러나 사회가 달라지고 음식 문화도 바뀌면서 요즘 아이들의 우리 엄마 레시피에 대한 생각엔 반전이 있다. 얼마 전 친구가 들려준 오픈 이야기가 생각난다. 군대 간 아들이 첫 휴가 나온다는 말에 너무 기뻐서 휴가 나오면 엄마가 해준 음식 중 뭐가 먹고 싶어? 엄마가 뭐 해줄까? 물었더니 글쎄 엄마가 해준 음식?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오 맞다 엄마가 포장해온 그 감자탕 맛있었어 그거 포장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해서 웃었단다. 그러나 직장맘인 그 친구는 왠지 슬픈 생각도 들었다고 한다. 친구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울 아이들의 반응도 궁금했다. 귀가해서 물어보니 아이들은 소불고기, 우겹살, 숙주나물 볶음, 제육볶음, 삼겹살 등 온통 고기 요리만 열거했다. 고기면 어떻고 해물이면 어떠랴. 엄마의 음식을 떠올려주는 것만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어쩌면 우리 엄마의 그 많은 레시피들도 내 몸과 마음 건강의 원천이었음이 틀림없다. 내일은 우겹살 숙주나무 볶음을 착착 지글지글 뚝딱 만들며 집안의 냄새 좀 요란하게 풍겨볼까? 우리 아이들도 내가 해준 음식을 먹고 건강은 물론 안정감과 행복감에 편안하길 바라는 아름다운 봄밤이다. 엄마의 레시피 그리움만 남기고 이경희. 문득 시골스러운 된장 냄새가 토닥토닥 도마소리가 어릴 적 아련한 영상으로 다가와 내 마음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미소 짓게 한다. 고드름 안쪽 처마 밑에 널어놓은 시래기나 우거지, 양념도 별로 없는 묵은지, 때에 따라 엄마가 만들어둔 음식 재료들이다. 엄마는 별다른 조미 없이 된장과 들기름만 둘러 지지다가 멸치 한 움큼 넣고 쌀뜨물을 부어 끓인다. 이렇게 한참이고 푹 끓여내는 부드럽고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 진짜 엄마의 마음과 손맛만 있는 그런 담백한 맛.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바로 이 된장국이다. 어릴 때부터 소화가 잘 안 되던 나는 동네에 채 내리는 집 단골이었다. 소화가 잘 되도록 부드럽게 지져낸 나물과 질퍽한 밥, 그리고 오래 끓여 흐물흐물한 우거지 된장국. 엄마는 이렇게 속이 편한 음식들을 내게 해주셨다. 가끔은 엄마가 편식쟁이 오빠를 위해 생선구이나 소고기 장조림을 찬장 한 구석에 숨겨 놓으셨다. 그럴 때면 여동생은 그것을 귀신같이 찾아내어 엄마에게 불평하듯 말했다. 엄마는 맛있는 거는 맨날 오빠만 준다니까? 아무거나 잘 먹고 씩씩한 여동생의 그 모습이 나는 늘 부러웠다. 이른 봄 집 뒤 텃밭에 뿌려두었던 상추와 쑥갓이
손가락만큼 새순이 올라올 때쯤 엄마는 그 여린 싹을 후두둑 솎아서 보리밥과 양푼에 담는다. 양념이라고는 고추장 한두 숟가락, 아끼던 참기름만 휘 둘러 쓱쓱 비벼주셨다. 우리는 숟가락 하나씩 들고는 양푼 그릇 주위로 모여 앉아 고소한 향기에 취했다. 음식 솜씨가 꽤 있으셨던 엄마는 포장마차를 20여 년 하셨다. 언젠가 주민등록증 갱신하시러 동사무소에 가셨을 때이다. 엄마의 손가락 지문이 아무리 찍어도 안 나온다며 당신 인생이 서럽다, 팍팍하다 얘기하시며 눈물을 찍어내시던 그 모습이 마음 저리다. 그러면서도 단골이마나 인기가 있었다며 음식 솜씨를 은근히 자랑하셨다. 하지만 나는 굳이 엄마 음식의 레시피를 묻지 않았다. 그리 깔끔하지 않은 포장마차와 주먹국으로 넣는 재료들, 대충대충 끓여내는 음식들이 내겐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다. 아니 사실은 약간 우습게 보이기까지 했다. 결혼 후 제대로 된 음식을 해보겠다며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따내고 틈틈이 다양한 요리 강습도 섭렵했던 나는 나름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었다. 다양하고 고급진 식재료들과 한 꼬집, 작은 스푼, 큰 스푼, 몇 그램, 몇 컵 등 정량적 계량으로 정확하고 현대적인 요리법들을 따라하며 엄마보다 낫다는 우월감으로 으스댔다.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는 정성을 다해 영양가 많은 재료들과 내가 직접 만든 음식으로 성실하게 먹이며 키웠다. 하지만 슬프게도 다 큰 자식들은 이젠 엄마의 음식이 약간 구태의연하다는 듯 부담스럽다고 한다. 아이들과 함께 가족 식사라도 할 때면 첫째 아들이 말했다. 엄마, 밖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편하게 나가서 사 먹자고요. 아니면 배달을 시켜 먹든가.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이어서 둘째가 말한다. 그래, 엄마가 음식을 해놓으니까 꼭 먹어야 할 것 같아서 다른 걸 못 사 먹잖아요. 사실은 나도 귀찮은 마음에 못 이기는 척 그렇게 외식을 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일이 잦아졌다. 게다가 요즘은 글로벌 시대, 그리고 해외여행의 대중화로 다양한 재료들과 색다르게 변형된 퓨전 음식들이 밀려오고 있다. 자극적인 시즈닝과 향신료, 질 좋은 식재료, 계산된 레시피, 화려한 요리 기술은 우리 모두가 매혹당하기에 충분하다. 전통 방식이 초라하게 느껴질 만큼 고급지고 업그레이드된 음식이 넘쳐난다. 그리고 그 음식들은 꼭 먹어봐야 하고 알아야 하는 문화나 또는 지식인 것처럼 은근한 압력으로까지 받아들여지곤 한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은 엄마의 음식을 뭐라고 생각할까? 마음속에 엄마의 레시피가 있기는 할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맛나고 화려한 음식들이 은근히 불편하고 또 소화가 잘 되지 않았다. 맵고 달고 자극적인 향과 넘쳐나는 양념들, 그 맛들은 심리적으로도 예민한 거부감과 심지어 약간의 통증마저 느껴졌다. 나이가 들어서일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내 몸이 순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원하는 듯 했다. 어릴 적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을 그리워하고 또 원하는 것인가? 나의 몸은 이미 오래전 엄마의 음식으로 체질화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된장 한두 스푼 툭, 멸치 몇 마리 툭, 숭덩숭덩 시래기 툭, 그리고 푹 끓여낸 구수한 된장국, 부드러운 나물 반찬과 과하지 않은 양념의 맑은 김치. 나는 지금 옛날 나의 엄마처럼 그런 모습으로 음식을 한다. 참으로 쉽고 편하게. 아, 엄마 이거네. 오랜 세월 생존의 경험으로 터득한 레시피, 그리고 수없이 반복되어 숙련된 진짜 엄마의 손맛이라는 것이.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나는 이제서야 뱃속이 편안하고 또 마음이 살짝 누그러진다. 약간 정신이 온전치 못하던 요양병원에 계시던 때 엄마는 그 10여 년 전 살았던 집을 생각하는 듯 말씀하셨다. 경희야,
집에 닭 삶아놓고 그냥 왔다. 얼른 퍼다가 학성이 아빠랑 애들한테 좀 갖다 줘라. 나는 장난기 섞어 대답하곤 했다. 알았어요. 근데 엄마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의 진짜 손맛은 미연이지? 맞지? 그리고 엄마 혹시 집 어디다 금반지 같은 거 숨겨놓은 건 없어? 나한테만 말해봐. 어? 나는 마음 아린 농담을 하며 키득거렸다. 지금이라도 옛날 살았던 얘기하며 엄마에게 레시피를 물어보고 농짓거리하며 깔깔거리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는 내가 철딱선이 없었던 10여 년 하고도 한참 전에 돌아가셨다. 하늘나라로. 아빠 없이 자식들 길러내시느라 한치의 여행도 기댈 곳도 없던 녹록지 않았던 엄마의 시간들. 너무 애쓰시다가 그래서 또 많이 아프시다가 그렇게 가셨다. 내가 좀 더 일찍 엄마의 레시피를 생각했더라면 나는 지금 아쉬움에 가슴 시리다. 언제나 부족했던 식재료, 살아내야 했던 몸부림, 자식의 안녕을 위한 집념, 그리고 자신을 버린 헌신적인 사랑,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은. 이러한 것들이 내게는 엄마의 소중한 조미료이며 그리운 레시피다. 나는 딱히 돌아갈 고향이 없다. 엄마의 음식이 또 엄마의 이야기가 내겐 고향이다. 너무 그리운 엄마, 당신의 레시피로 나는 사람으로 자랐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